자,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 제4부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고 요 기출은 그 2023년 소방관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탈신공공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출에서 한 문제를 어떤 1분의 어떤 그 내용 압축을 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 연습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 기존에 그러면 신공공관리론, 그거를 비판해서 이제 탈신공공관리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에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지나친 이상화, 그리고 행정의 어떤 민주성 저해, 그리고 이 유인 기재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다 했고, 그리고 성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했고, 그 다음에 분절화는 이제 방향 잡기, 그 다음에 노적기 이렇게 나눠놨는 걸, 그걸 분절화 했죠. 이런 키워드는 이제 신공공관리론이고, 탈신공공관리론은 바로 재집권화, 재규제, 그 다음에 뭐 구조적 통합,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탈신공공관리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자,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자, 분절이란 말은 신공공관리론 키워드고요. 두 번째,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그렇죠. 시장 기능,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 그거 이제 규제 완화, 요것도 신공공관리론이고. 3번,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분권화, 그렇죠. 분권화도 신공공관리론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민간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탈신공공관리론이고, 신공공관리론은 요 파트너십에 그 대응되는 개념은 바로 시장이죠. 시장. 그렇죠. 시장의 어떤 경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과란 말이 들어가면은 신공공관리론이죠. 그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요거는 신공공관리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6페이지고 2023년 해경 승진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덴하트의 신공공 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덴하트의 신공공 서비스 이론. 자, 그러면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뭐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죠?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것이죠. 거기에 따른 덴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 이론. 자, 1분의 맥을 한번 잡아봅시다.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이 방향 잡기였었죠. 하지만 신공공 서비스론은 바로 봉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조정 통제, 조정 중재, 이런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조정 중재 역할. 그리고 폭넓은 공적 담론, 토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민을 생각해야 되겠죠.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시민으로 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조직 내의 어떤 인간주의를 어떤 실현한다. 어떤 신뢰와 시민들과 어떤 신뢰와 협동의 관계, 이런 개념을 정립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덴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그렇죠.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정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등 복합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공무원의 반응 대상을 뭐뭐보다를 잘 보랬겠죠. 바꿔치기 할 확률이 없죠.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아니죠. 고객보다 시민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공무원의 동기 유발 수단을 보수와 편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그렇죠, 봉사죠.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72페이지 2023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가죠.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뉴 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그렇죠,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렇죠. 네트워크죠. 협력 네트워크니까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보다를 잘 벌었겠죠. 협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강조하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쟁을 강조합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능률성 아니고 중립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지향하고 행정 책임을 강화한다 했죠. 우리 자 신행정학 1분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형평성 생각나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지향성, 대응성, 그런 어떤 시민 참여, 그리고 반계층제, 탈관료제, 그리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 그리고 행정의 어떤 중립성 지향입니다. 행정 책임 강화, 그리고 형태론을 지향했죠. 그리고 규범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행정학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능률성 아니고 형평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립성 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아니죠. 전통적 관료제 행정은 정태직이기 때문에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지 못하죠. 이거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 아니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이 고객은 피동적이라 했습니다. 적극적 시민성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답이. 자, 다음 문제 67페이지 2023년 경찰 승진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계획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1번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자,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의 공식처럼 좀 외워놓으세요. 여기 정치가 있죠. 자, 쌤이 지금 마우스로 여기 필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글씨가 예쁘진 않아 이해해 주세요. 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관리, 경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행정, 이원론이 된다는 것은 정치, 행정, 여기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느냐면은 바로 관리, 경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치, 행정, 이원론은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정치, 행정, 이론론이 되면은 행정이 정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행정과 경영이 멀어지죠. 그러면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이 바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니까 공사, 행정, 이론론이 된다는 것은 바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요거 공식처럼 외워놓으시고요. 인식의 기초에 행정활동이나 관료 행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New Governance는 정치, 행정, 이론론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ew Governance는 정치, 행정, 이론론이니까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공사, 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탈신공공관리론은 그러면 탈이니까 신공공관리론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신공공관리론을 수정 보완하는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적 분절성이죠. 분절성은 그거는 신공공관리론이라 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 규제 완화,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이죠. 탈신공공관리론은 재집권화, 재규제, 그 다음 구조적 통합, 분절화의 축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New Governance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해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의 정진,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어떤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리얼,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거죠. 그죠?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아니죠. 자, 고객으로 보는 거는 바로 신공공 관리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지금 설명한 거는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 아니고. 그러면 기억하고 티귿. 정답은 2번이 답이. 자, 요 밑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부 간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그렇죠, 큰 정부 간을 강조하였다. 맞는 말이고,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 4번에 보면 신공공 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여기 맞는 말이죠.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 신공공 관리론의 등장 배경에서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여기 용어를 배웠었습니다. 자, 이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의 그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 경제학을 비판하고, 이 신자유주의는 공급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 그게 바로 작은 정부가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배경이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요게 이제 2, 4번이 같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그러면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겠죠. 그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 자, 다음 문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가 잘 안 보이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고 2023년 지방직구급. 자,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죠.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하면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를 비판해서, 뭐를 반발해서 나온 이론이 되느냐,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서 나온 게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 했습니다. 자, 1번의 맥을 한번 잡아봅시다. 기존에 어떤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행정의 어떤 수단성만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전략적 삼각형 모델을 무어가 제시를 했었죠. 권한 부여 환경으로서 정당성과 지지, 그리고 운영 역량, 그 다음에 가업 환경으로서 공공가치, 요걸 이제 전략적 삼각형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 정부 관리자는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어떤 시민을 위한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공공가치의 어떤 창출과 공공관리자의 어떤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 강조, 뭐 이런 키워드를 잘 여러분들 공부를 해놓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것,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맞죠? 그래서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의 어떤 수단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고요. 그리고 전략적 삼각형 개념 맞고요. 신공공관리론을 개성하여가 아니고 반발 비판해서 나온 거죠. 그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정답 3번.